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은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검사 생활을 하셨고요.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책을 하나 내셨는데요. 2년 전이군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네, 뵙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어서 네. 오십시오. 검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변호사인데 일종의 친정의 검찰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친정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오래 검사 생활을 한 오래든 건 아니든 예. 네, 그런 게 이제 꼬리표가 따라 붙는 거죠. 예. 이를테면 법원에 몸담았던 변호사들은 판사 출신이라고 예. 부르고, 근데 친정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변호사로서도 만만하거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제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검찰의 나쁜 모습만을 많이 봤어요. 뭐 스폰서 문화, 그리고 네. 밤의 유흥 문화, 그리고 상간의 성희롱, 아이고. 사건을 뭉개는 네. 거까지 해서 사실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과 개인적으로 그 우울감이 너무 컸고요. 그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네네. 그리고 사실 나와서는 검찰의 신세지는 형사 사건을 들고 가서 봐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 뭐 형사 사건을 주로 맡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저의 영업에는 타격은 없습니다. 네,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게 먹고 사는 거하고는 별반 상관없다. 근데 지금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부터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스폰서, 유흥문화, 밤문화, 또 성희롱, 사건, 검찰에서는 암장이라고 그러죠. 있는 사건을 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건가요? 스폰서라는 건 뭐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 전관 이유를 받는 변호사들의 대접을 말하는 건가요? 뭔가요? 그렇죠. 그 지역의 검찰 정관의 변호사가 뭐 밥 사고 술 사고 룸살롱에 데려가는 아이고, 걸 제가 네. 목격을 했고요. 골프 접대 그리고 이런 것도 하고요. 뭐 저는 거기까지는 불려가지 않아서 네네. 모르겠습니다만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대기업 임원이 와서 그 회식비를 내고, 대기업 임원이 검찰청에 와서 왜 회식비를 냅니까?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될 임원이나 그 재벌 가족들, 재벌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사실 일종의 보험,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그렇죠. 거군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돈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문화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서로가 부담되고 네. 평소의 관계를 닦아둬서 그것이 양심의 작동을 방해하는 그 기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사건을 봐준 게 아니라 나의 재량 범위 내였고 우린 친한 사이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기제가 되기도 하죠. 네. 그 검찰에 계실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천지방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인천지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렇죠. 이렇게 잘 사건이 많은 나가는 데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검사일수록 힘이 센 스폰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윗기수 정도라면 지역의 그 뭐 업소 주인들 정도가 스폰서라면 부장 네. 검사님은 대기업 임원이 와서 회식비 내고 대기업 임원의 지갑을 부장이 뺏어서 뭐 자기 지갑처럼 거기는 신용카드도 쓰고 뭐 저희한테 용돈 택시비 이런 것도 수표 턱턱 안기고 그렇게 겪었으니까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충격적인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성희롱 같은 경우도 그럼 선배 검사 또는 뭐 보직이 있는 검사의 성희롱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 검사장이 주말에 등산을 같이 가자거나 뭐 호텔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니 나와라던가. 네. 예. 더 이상은 안 듣고 싶을 정도로 흉악한 얘기들. 그런데요, 검사들은 지금 이제 소위 검수완박 또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를 할 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좀 전에 들었던 말인데 부패 완판이 된다. 부패가 완전히 팜치게 되고 또 범죄자들만 좋은 세상이 된다. 피해자들은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요.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거악 일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거악을 일소할 수 있는 유일한 투명한 깨끗한 세력은 검찰뿐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 실제로 검사였던 분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네요. 일상적 부패네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검찰은 구성원들이 동질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2천여 명의 검사 검사가 동일체 원칙이란 게 있었죠. 2천여 명의 네. 검사가 학연 그리고 근무연으로 다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한 초임 검사라면 첫 임지에서 2년을 근무하고 그다음 임지에서 2년을 근무하고 이런 거를 임지를 바뀔 때마다 1학년, 2학년이라고 부르는데 3학년 정도가 되면 전국의 검사를 직접 알든 한 달이 건너서 알든 다 알게 된다고 네, 네. 얘기를 해요. 게다가 학연도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연이 돼서 청탁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알던 사람이 청탁을 하면 네. 부탁을 하면 그건 뭐 게다가 그걸 받아주지 않았을 때는 중불나게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는 이제 구성원 간의 동질성에서 오는 그 거역을 하기 힘든 문화가 네, 네. 있고요. 아주 촘촘한 네트워크가 예.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리고 검찰에서 묻은 사건, 뭉갠 사건은 어디에서든 노출되는 법이 거의 없죠. 무슨 큰 계기가 돼서 폭로되지 않는 한은요. 그렇죠. 네, 뭐 경찰이 검찰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네. 근데 경찰은 구성원에서 그 다양성이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경찰 공무원 시험 출신, 뭐 간부고생, 경력 채용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줄 세워서 뭐 압박을 한다든지 먹힌 그 명령이 지시가 먹힌다든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은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그 자기 지휘 라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뭔가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녹음부터 누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찰 기능도 굉장히 실질화되고 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찰 자기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다는 말씀이네요. 감찰에서 문제가 돼서 옷을 벗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경찰은. 그런데 검사들은 일단은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퇴임 후의 수입을 보장하고요. 그리고 뭐 감찰도 워낙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연루돼서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로서 여전히 잘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감찰 기능이 더 잘 작동하는 데는 경찰이고 경찰의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청탁 외압이 먹히지 않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근데 경찰의 감찰도 좀 문제는 있어요. 이를테면 그렇죠. 뭐 너무 심한 것이 문제죠. 지휘부에 군기잡기식 감찰이 많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렇죠. 감찰 기능이 너무 강해서 문제죠. 네, 사람 네, 잡는 네. 감찰이라고 하죠. 그러나 검찰은 아예 감찰 스스로 자정작용이랄까 하는 것이 거의 없고 촘촘하게 학연 또 뭐 근무연 또는 뭐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패 구조다라고 일종의 내부 고발을 해주셨는데 이런 내부 고발을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은 왜 검사로서 저러지? 저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죄송해요. 이 변호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판이나 그런 댓글들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으시게 되죠. 하여튼 지나가는 근데 댓글이라도. 저는 검찰의 문화가 네. 비정상적인 문화지 적응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문화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참 정말 심각한데 하여튼 지금 그런 문화들이 여러 가지 일탈을 가져오고 특히 일반 시민들이 놀란 건 뭐 검사들끼리 어디 유흥업소인가 어디 갔는데 뭐 금액을 이제 맞추고 뭐 그래서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고요. 지금 국회가 그것 때문에 뜨거운 상황인데 자 총론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뭔가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찰이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수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데서 오는 폐해란 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라는 건 검사가 주관적인 의심을 증거를 발견하고 검토해서 객관적인 혐의로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라는 건 자기 앞에 피의자가 나쁜 놈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동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검사 수사한 것을 검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기소할 만한 건인지 아닌지. 그런데 한 손에 쥐고 있을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끼리는 성구안이 좋다고 얘기해요. 사건을 알아보는 눈. 그런데 이게 성구안이 좋은 게 아니라
별건 수사, 압박 수사를 통해서 몰아가는 거지. 결국은 가혹한 수사가 되기 쉽습니다. 일종의 그리고 옛날에 사또 재판 같은 거를 재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매몰 비용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매몰 비용. 예. 네.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팀을 이뤄서 그리고 수사관들까지 해서 뭐 큰 사건이면 수십 명까지 동원돼서 하는데 자기가 찍은 사건에서 이 피의자는 나쁜 놈이어야 하고 나쁜 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휘관인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산에 올라서 이 산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무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안이 예. 나쁜 지휘관이 되는 무능하게 거니까요. 되거든요. 무능하게 되니까. 그러면 밤샘 조사를 하든 뭐 압박을 하든 그 플리바게닝을 하든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원하는 정도까지 진술하면 이만큼 봐주겠다. 예. 뭐 이런. 그래서 네. 그 플리바게닝도 이 범죄에 관해서 내가 원하는 표적의 이 범죄를 불면 너는 봐주겠다라는 데서 그 발견낸 범죄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네.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검찰에 목줄이 재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현주 변호사님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이라는 큰 권한 또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다. 예. 그러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여야 합의안은 예. 그런 안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안에 대단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예. 부족하다. 검찰 그렇죠.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 네. 부패 경제가 주된 거고 나머지 선거 공직자 범죄의 비율은 검찰이 하는 사건의 미미한 비율인 걸로 네, 알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청취자들께 설명드리면 검찰이 직접 하는 직접 수사 6개 범위 중에서 4개는 이관하되 2개는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넘기는 그렇죠. 그런 중재안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검찰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패 경제 그리고 그 넘기는 것은 공직선거, 공직자, 뭐 중대재해 그리고 경찰관 관련. 예. 네. 근데 후자는 미미하거든요. 전체 네네. 비율에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방위 산업이요. 네. 예. 실제로 검찰이 힘을 쓸 수 있고 검찰이 이런 아까 일탈들 스폰서를 둔다든지 뭐 유흥 접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너무 부족한 합의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뭐 타협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것이 관건은 결국은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있음으로 오는 폐해가 큰지 국민에게 편익이 큰지의 문제인데 권성동 국회의원이신가요? 네, 원내대표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네. 원내대표도 한때 수사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모든 수사권은 경찰에 준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이 폐해가 더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얘기도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게 그렇게 나누다 보면 수사 역량이 안 되는 경찰이 맞다 보면 결국 범죄자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협의가 필요한데 결국은 조직 인력 예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그저 뭐 법안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준다고 하면 경찰의 인력 예산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결국은 지금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게 되면 검찰에 있는 많은 인력들 수사관 인력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략 8대2 정도 됩니까? 수사와 기소 인력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검사가 한 2,300여 명, 네네. 수사관이 한 7, 8천여 명이라고 그 정도 얘기되죠. 되겠죠? 네. 그거 다 이관하면 되죠. 네네.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왜 무조건 문제라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사경의 강화 방안도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예. 네. 지금 경찰의 경제팀이 의료범죄, 식품위생법, 뭐 특허법, 지재권까지 다 하는데 부하가 크죠. 그래서 네,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예.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부처별로 그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처럼 그렇죠. 노동부의 네. 또 고용보험조사관, 네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제로 같은 경찰관 것도요. 역할을 예. 하는데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네. 사건만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은 조세 사건을 하는 네네. 것이고 증권범죄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네. 하면 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이런 걸 이미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여튼 중재안 합의안이 나온 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일단 고검장들이 잔뜩 사표를 내고 있어요. 이건 네. 초유의 사태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셔요? 고검장들 어차피 나가실 분들이잖아요. 아, 집에 갈 사람들이다. 법무부 그 기수 문화에서 자기들보다 기수가 훨씬 밑에 있는 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 그분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아니어도 다음 인사 때 더 이상 나아갈 곳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이성윤 씨 같은 경우에 서울 고검장인데 23기고 한동훈 씨는 27기니까 네. 4년 후배가 장관이 되면 어차피 나가는 거였고 또 승진도 그만큼 했으니 어차피 나가는 거여서 조금 일찍 나가는 것일 뿐이다. 한 6개월 후에 있는 인사 발표 때면은 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원장 이런 데로 발령 나실 분들이고, 네네. 그럼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네네. 자기네들이 뭘 대단한 걸 내려놓는 것처럼 불이익을 입는 것처럼 쇼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봅니다. 쇼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아, 나도 검사다 이런 이 걸 검찰의 보여주는 거예요? 수사권이라는 것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없어지면 이분들이 정관 변호사가 돼서 후배들이 또 정관 변호사가 돼서 네. 부쳐먹을 땅이 없어지는 거죠. 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 후배들과의 네트워크 때문에 사표 일종의 쇼를 보여주는 네. 거다. 그리고 여기서 발끈해줘야 그 뭐 언론을 통한 국민 여론도 조성하고 나갔을 때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라면서 후배들이 잘해주게 돼 있죠. 아, 홍만표도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100억 넘는 돈을 번 거였죠. 201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정말 사소한 거였는데 국회에서 원안과 다르게 통과됐다는 이유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그만뒀고요. 네. 대검 기조부장이던 홍만표가 그때 한 거 하는 목소리를 내고 그만뒀는데 후배들이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라고 사건을 잘 챙겨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에 100억 넘는 돈. 예.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현장이라는 대형 법률회사에 4년 동안 18억 받았다는 거는 검사장급 검사들 입장에서는 잔돈일 수도 있겠네요.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네요. 아니 거기까지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다면 네. 1년 동안 엄청난 돈이잖아요. 저희 때 부장검사가 네. 20년을 넘게 일한 부장검사가 자기가 6개월에 정관 변호사로서 본 돈이 검사 생활 20년 넘게 번 검사 월급보다 총액보다 많다고 했으니까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라고 이현주 변호사가 그리고 고발해 검사뿐만 주고 아니라 있습니다. 특수부의 네. 검찰 수사관들도 퇴직을 하면은 대기업의 대관 업무로 나갑니다. 그래서 대관 업무가 뭡니까? 자기 기업체에 검찰의 사건이 연루되면 가서 청탁하고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고 직업적 로비스트가 된다는 예. 거죠. 검사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의 그 밥그릇이기도 하죠.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가평 살인 사건이 요새 뭐 예. 쟁점이잖아요. 그런 거를 경찰에서 못했는데 검찰에서 바로 잡았다. 이게 그건- 바로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다. 답을 짧게 해주신다면.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네. 뭐 검사들이 아무렇게나 말을 던지면 언론들이 받아주는데 그건 이미 경찰에서부터 살인죄, 보험 사기, 미수죄로 입건을 해서 송치를 한 사건입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 검찰이 없었으면 암장된다고 말을 하시는지 저는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아,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이 아니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송치한 거를 일종의 얻어먹은 거 또는 언론 플레이를 잘한 거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와. 정확히 그 말을 하시는 분이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좀 생생한 검찰 내부 조직 이야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